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강좌 원자료의 항목별 입력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강좌 입력 기준과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 후 강좌 원자료 항목별 입력 지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좌는 2021년 2학기 강좌 및 겨울학기에 개설되어 완료된 강좌와 2022년 4월 1일 기준 개설되어 진행 중인 2022년 1학기 강좌에 대해 조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라고 해서 모두 고등교육통계조사 입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통계조사 강좌 원자료 입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대학에서 개설한 정규학위 과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패스 5월 폐일 및 영학점을 포함하여 성적이 부여되는 강좌여야 합니다. 셋째, 교원, 직원, 조교, 외부 강사를 포함하여 강좌를 담당하는 담당 교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간표 또는 학사편람에 존재하는 강좌여야 합니다. 단, 원격 강좌 및 현장 실습 강좌에 한해서는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위의 3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원자료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좌 입력 대상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강좌 원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2021년 2학기에 완료된 강좌와 2022년 1학기에 진행 중인 강좌를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2학기 강좌의 경우 지난 하반기 조사에서도 입력하였는데요. 차이점은 21년 하반기 조사 시에는 21년 10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강좌 현황을 조사하였다면 22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겨울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포함하여 강좌 완료 시점의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좌의 담당 교수가 10월 1일 이후에 A에서 B로 변경되었다면 하반기 조사에서 주 담당 교원을 A로 입력했을 텐데요. 22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완료 시점의 교원인 B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 2학기 강좌 입력 시 전회차 조사 대비 변경된 강좌만 골라내어 입력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변경된 강좌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학기 포함 2021년 2학기 강좌에 대해 완료 시점의 정보로 모두 재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입력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입력하신 내용과 동일할 수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좌 구분 번호는 강좌별로 8자리에서 20자리로 임의 생성하여 입력하시되 학부와 부설대학원 간에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구분 번호는 강좌를 식별하는 고유 키값으로 활용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지난 회차 조사에도 입력한 2021년 2학기 강좌의 경우 동일한 강좌에 대해 같은 구분 번호를 사용하셔도 되고 다르게 생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설연도 및 개설학기는 강좌가 개설된 연도와 학기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2021년 2학기, 2021년 겨울학기, 2022년 1학기 강좌를 입력합니다. 2021년 2학기 강좌는 개설연도는 2021, 개설학기는 2학기로 입력하며 2021년 겨울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개설연도는 2021, 개설학기는 계절학기로 입력합니다. 2022년 1학기 강좌는 2022년 4월 1일 조사기준일 당시 진행 중인 강좌에 대해서만 입력하며 개설연도는 2022, 개설학기는 1학기로 입력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진행 예정인 2022년 1학기 강좌는 입력에서 제외하며 해당 강좌들은 2022년 하반기 조사에서 완료된 강좌로서 완료 시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절제 대학원의 경우 여름 정규학기 개설 강좌는 1학기, 겨울 정규학기 개설 강좌는 2학기로 입력하며 계절학기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명은 개설된 강좌의 과목명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A 과목이 4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다면 4줄로 작성하고 4개 분반의 과목명은 모두 동일하게 A로 작성합니다.
강좌명 또한 개설된 강좌의 강좌명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A 과목이 4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다면 4줄로 작성합니다. 단,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강좌명은 분반된 4개 모두 다르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자세하게 예시로 보여드리면 마케팅 관리라는 과목이 4개의 분반으로 개설된 경우 총 4줄로 작성하고 과목명은 마케팅 관리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마케팅 관리 1, 마케팅 관리 2와 같이 모두 다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과정 구분은 개설된 강좌가 교직 과목, 교양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일 경우 교양으로 입력하며 전공으로 개설된 강좌는 그 성격에 따라 전공 이론, 전공 실험 실습, 전공 통합 중 하나로 입력합니다. 이론 혹은 실험 실습 중 하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공 통합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원격 강좌 여부입니다. 원격 강좌 여부는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강좌는 예로 입력합니다. 단,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의 보조수단으로서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또한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2021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원격 강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칙에서 원격 강좌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강좌의 원격 강좌 여부는 예로 입력합니다. 단, 훈령에서 제외되는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원격과 오프라인이 혼합되어 있는 강좌는 원격 수업 비중이 전체 수업 시수의 70% 이상이면 예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OCU 강좌 여부입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조사부터 조사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자료 서식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 강좌 여부는 앞서 설명해드린 과정 구분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정 구분을 교양으로 입력하였다면 교직 강좌 여부는 강좌의 성격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직 강좌 여부를 21에서 23번인 전공 코드로 입력하였다면 교직 강좌 여부는 아니오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NCS 코드는 NCS 강좌일 경우 NCS 코드 15자리를 그대로 입력하며 NCS 강좌가 아닌 경우 공란으로 두고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 15번을 입력하는 기타 코드는 코드 분류가 불가능한 강좌에 한해 입력합니다. NCS 코드는 조사 프로그램의 코드 관리, NCS 코드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CS 코드가 2개 이상 매칭될 시에는 대표 코드 하나만 입력합니다. 수업 시간 수에는 시간표 또는 학사편람에 명시된 개설 강좌의 주당 수업 시간 수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정확한 주당 수업 시간 수 파악이 어려운 블록 강좌의 경우에는 총 수업 시간 수를 한 학기 주차 수로 나누어 입력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점은 시간표 또는 학사편람에 명시된 개설 강좌의 학점을 그대로 입력하며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수강인원은 해당 강좌의 수강인원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자대학 소속 학생만 수강인원으로 카운트하여 입력하며 타대학 소속 학점 교류생 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개설된 강좌를 대학원생이 수강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인원은 제외하고 작성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강좌 원자료 개설학과 정보 파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설학과 여부는 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명확한 경우 예로 입력하며 강좌를 개설한 학과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서의 강좌 사례별 입력 방법을 참조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개설학과 여부를 예로 입력하였을 경우 단과대학 코드에서 소속 학과 특성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학과 정보는 강좌 개설 시기에 부합하는 학과 정보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 2학기 및 겨울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2021년 하반기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에 등록되어 있는 학과 정보와도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2년 1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조사 대상 학과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역시 2022년 상반기 대학정보공시 통합입력 시스템 표준 분류에 등록된 학과 정보와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개설학과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하였다면 단과대학 코드에서 소속 학과 특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과대학 코드 및 학과 코드는 개설된 강좌의 단과대학 코드 및 단과대학명을 입력합니다. 만약 소속된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118 또는 단과대 구분 없음을 텍스트로 입력하며 신규 단과대학 또는 신규 학과로 코드가 공란인 경우에는 단과대학명과 소속 학과명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전 항목인 개설학과 여부가 아니오라면 개설학과가 없는 것이므로 2-2부터 7까지 개설학과 정보는 공란으로 둡니다. 교육부 중계열은 강좌를 개설한 학과의 교육부 중계열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대학정보공시 표준분류 최종 결과 확인서에 등록된 개설학과의 교육부 중계열을 입력합니다. 개설학과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했다 하더라도 교육부 중계열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강좌를 개설한 학과가 없는 경우 강좌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교육부 중계열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좌 원자료, 담당 교원 정보 파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티칭 강좌 여부는 한 개의 강좌를 복수의 교원이 팀을 이루어 담당할 경우 예로 입력합니다. 간혹 담당 교수의 사정 등으로 강좌 진행 중에 담당 교수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팀티칭 강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팀티칭 강좌 여부를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팀티칭 강좌 교수 수 항목은 팀티칭 강좌에 참여한 교수의 수를 입력하며 팀티칭 강좌 여부가 아니오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담당 구분은 강좌를 담당한 사람이 교원인지, 교원이라면 교원 구분이 무엇인지, 교원이 아니라면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중 무엇인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담당 구분을 입력할 수 있는 자대학 소속의 범위는 본교, 분교, 캠퍼스, 부설대학원을 포괄하며 자대학 소속이 아닌 사람은 외부 강사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티칭 강좌인 경우 담당 교수는 여러 명이지만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대표 한 명만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우선순위는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교원, 시간 강사,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순입니다. 다음은 주 담당 구분 번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 담당 구분 번호는 강의를 담당한 교원 및 직원 조교의 구분 번호를 입력하며 외부 강사의 경우 미입력합니다. 강좌 원자료에서 입력한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와 상호 일치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교원 원자료에서 입력한 교원 구분 및 교직원 번호가 강좌 원자료에서 입력한 담당 구분 및 주 담당 구분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직원과 조교의 경우 직원 및 조교 원자료에서 강의 담당 여부가 예로 입력되어야 하며 직원 및 조교 구분 번호가 강좌 원자료에 입력된 주 담당 구분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이 2021년 2학기 강좌의 경우 지난 조사 교원 원자료에 입력한 교원 구분 및 교직원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완료된 지난 학기 강좌라 할지라도 이번 조사에서 입력한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에 강좌의 주 담당 구분 번호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논리검증에서 검출되어 확인이 필요하며 검증 탭의 기초검증 메뉴에서도 조사 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미리 점검하시어 조사 종료 이후 수정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지난 학기에 강좌를 마치고 퇴직한 교원이 교원 원자료에서 누락된 것을 이 검증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한 교원도 교원 원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그럴 때에는 교원 원자료에 해당 교원을 포함하여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이 2021년 2학기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를 담당하였고 2022년 1학기부터는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강좌 원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2021년 2학기 강좌의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겸임교원의 교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학기 강좌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교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학기 강좌 진행 중 담당 교수가 전임교원에서 겸임교원으로 변경된 경우 강좌 원자료는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강의 진행 중 교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에 따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개강부터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다가 4월 5일부터 겸임교원으로 대체된 경우 조사기준일 당시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므로 강좌의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전임교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2022년 하반기 조사에서의 2022년 1학기 강좌는 완료 시점에 강좌를 조사하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해당 강좌의 담당 교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원이 3월 30일에 겸임교원으로 대체된 경우 강좌 원자료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기준일 당시 겸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므로 강좌의 담당 구분과 주 담당 구분 번호는 겸임교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블록의 강좌 사례별 입력 방법 중 분반과 합반으로 운영될 시 입력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반의 경우 분반되어 운영된 강좌의 실제 정보를 분반된 강좌 수만큼 입력합니다. 2개의 분반이라면 2줄, 3개의 분반이라면 3줄로 해당 강좌의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합반의 경우에도 일단 강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분반과 동일합니다. 2개의 강좌가 합반되었다면 2줄, 3개의 강좌가 합반되었다면 3줄로 입력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수, 학점, 수강 인원은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 한 곳에만 입력합니다. 더욱 다양한 사례는 지침서의 강좌 사례별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좌 기초집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